해수의 성질. 자, 해수의 성질하면 뭐뭐 나옵니까? 수온, 염분, 그리고 밀도. 자, 수온과 염분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밀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는 거의 밀도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밀도를 제시하게 되면 수온과 염분 다 아울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자, 가볼게. 자, 그러면 해수의 성질. 자, 첫 번째 수온. 자, 수온 같은 경우에 분포를 우리가 수평적인 분포와 연직 분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표층 수온 분포. 자, 표면상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거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였죠. 자,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같은 면적상에서 받는 양이 어떻게 되죠?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쭉 보게 되면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감소를 했잖아.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륙의 분포 그리고 해류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받는 단위 면적, 동일한 면적에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자, 대체로 등온선은 위도선과 나란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 자, 대륙의 분포나 또는 해류에 의해서 해안선과 나란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거는 일부고 대부분 위도선과 나란하게 나타나더라. 자, 연직 수온 분포.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하지. 참고로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 물론 바람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태양빛. 자, 빛을 받아가지고 투과돼서 들어가게 될 건데 깊숙이 들어갑니까? 거의 대부분 표면 부분에서 거의 다 흡수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표층 부분에서. 자, 그래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은 내려가게 돼 있더라. 근데 무한정 내려갑니까? 아니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심해층, 깊은 곳은 아예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계절이 변하거나 또는 위치가 다르더라도 이 수온 변화가 없겠지? 자, 심해층의 온도가 얼마쯤 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0에서 한 4, 5도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영하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원래 자, 제일 윗부분은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마찰력에 의해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제 온도가 일정한 이 표층을 이루게 되는 거지. 무슨 층? 혼합층. 그 다음은 수온 약층, 제일 밑이 심해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있으니까 자, 내용만 좀 적읍시다. 저 혼합층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 바람에 의한 혼합. 자, 제일 표층에 있기 때문에 가장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다른 층에 비해서. 자,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자, 그러면 바람 세기가 셀수록 혼합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결정한다? 바람의 세기, 풍속이. 근데 여러분 문제상에서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 틀린 거지. 무조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 풍속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자, 두 번째, 자, 수온 약층. 자, 여기서 약자가 무슨 약자? 도약한다, 뛴다, 뛸 약자였지. 자, 그래서 수온이 뛴다, 수온이 급변한다 그 말이었죠. 자, 근데 여기는 안정, 불안정? 안정하죠. 참고로 대기층에 바로 성층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거지. 자, 위쪽 아래쪽. 자, 위가 온도가 높고 아래쪽 온도가 낮고, 위가 온도가 높단 말은, 따뜻하단 말은 가벼워, 무거워? 가볍다. 밀도가 작은 거고 아래쪽 밀도 크고. 그 말은 아래쪽이 무거운 것, 위에 가벼운 것, 움직이지 않겠지. 그래서 안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참고로 자,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대륙권은 자, 표면에서 지표 위에서 올라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지? 내려가지. 그러니까 위쪽이 차가우니까 무겁잖아, 맞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는 거지.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거지. 그래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위에 있는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온도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거 똑같잖아. 맞지? 현재 공기 대신에 물. 공기든 물이든 어쨌거나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단 말은 안정하다 그 말이야. 자, 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혼합층과 아래에 있는 심해층이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여기가 위아래로 연직운동이 수직운동이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만나야지만이 물질 교환하고 에너지 교환, 열 교환할 건데 이걸 다 차단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묻잖아, 맞지?
자, 심해층은 자, 어디서 공급된 물입니까? 고위도 표층수가 가라앉은 거지. 자, 고위도 표층수 또는 우리가 극부근 또는 한대지방 다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고위도 표층수가 침강에서 공급된 것.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 특히 온도가 낮고 가장 밀도가 크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침강 공급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순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온도가 일정한 것이고 참고로 계절적으로나 또는 위치에 따라서도 위도에 따라서도 다 온도가 거의 일정하죠. 태양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용만 설명만 하고 갑시다. 자, 왼쪽 있는 그림과 오른쪽 있는 그림 동일한 의미잖아, 맞지? 참고로 왼쪽 있는 곳은 각 위도마다 연직 수온 부분을 나타낸 거고 현재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경도를 따라서 현재 해수 자, 연직으로 수온 각각의 층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빈 중위도 저위도 중에 가장 안정한 층은 어디야? 자, 봅시다. 자, 고위도 같은 경우에 위쪽과 아래쪽, 자, 얕은 곳과 깊은 곳의 온도차가 큽니까?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밀도차 얼마 안 난단 말이잖아, 맞지? 그런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표층 부분은 아주 온도가 높아. 그 말은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 밀도 작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깊은 곳은 온도가 낮으니까 무겁겠지, 밀도 크겠지? 가장 안정한 곳은 저위도가 되겠죠. 맞나?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수온이 변하는 층을 뭐라 불렀지?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안정하다 그랬잖아. 그럼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는 말은 온도 변화 심하다 그 말이지. 온도 변화 심할수록 가장 안정하다 그 말이야. 됐나? 근데 우리나라는 중위도잖아, 맞지? 자, 우리나라 중위도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위도에서 가장 안정한 때는 언제? 여름 되겠지. 심해층 온도 거의 안 변하잖아, 맞지? 그럼 표층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가장 많이 작아지겠지. 됐나? 그렇게 보십시오. 자, 참고로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자, 표층에 차가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운 대기에 의해서 표층수가 냉각되고 냉각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진 건 내려오잖아, 맞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서 또 차가운 대기 만나서 냉각되겠지. 그래서 고위도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섞이는 과정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다 같은 거잖아. 됐나? 잘 섞이니까 다 온도 같은 거지. 됐지? 자, 그런 내용 예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갑시다. 자, 이건 동일한 의미라는 거고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염분. 자, 이거는 해수에 녹아있는 다양한 염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가장 많은 게 염화나트륨, NaCl 될 건데 자, 염분 원래 정의는 이렇죠.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료의 양, 그람수로 표현한 것. 참고로 1kg이란 말은 1000g, 1000 중에 몇 g인지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해수는 물 더하기 염료가 될 건데 자, 물과 염료를 합쳐서 1000g인데 그 중에 염료가 얼마인지 이걸 표현하는 거지. 자,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하죠? 퍼센트 백분율 하잖아, 맞지? 근데 얘는 10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천분율 그러죠. 그게 퍼센트가 아니라 퍼 밀이라 쓰는 거지. 맞나? 1mm가 몇 미터? 자, 염분. 자,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천분율, 비율 따지는 거니까 전체가 해수니까 해수 중에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 근데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이다. 곱하기 1000을 한다. 자, 근데 예전에는 퍼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 뭘 쓴다고? PSU를 쓰는 거지. 단위는 우리가 PSU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실용 염분 단위 그대로 앞자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딴 거지. 자, 근데 해수 같은 경우에 물 더하기 염류니까 염류 곱하기 1000. 참고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염류도 자, 바닷물에 염류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에 있는 물질들이 녹을 수 있잖아, 맞지? 녹아서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해저 화산 분출 일어날 때, 화산 활동 일어날 때 가스가 분출될 때 그 가스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기도 해. 맞나? 그리고 또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어서 퇴직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양은 이렇게 이동되는 양은 물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 무시해도 돼.
다시 말하지만 물과 염류 중에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누구다? 물이다, 물. 염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무시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동하는 것은 물이다. 자, 그 말은 자, 바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 말인데 자, 물이 만약 공급이 돼서 물의 양 반대로 다시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면 분모가 전체적으로 분모가 작아지면서 전체 값은 커지겠죠? 염분이 커질 것이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물 빠져나가는 과정이 뭐 있습니까? 증발과 결빙. 얼면 더 이상 물이 아니잖아, 맞지? 두 가지. 자, 반대로 바다에 물이 공급돼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염분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증발과 결빙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증발 반대 뭐 있습니까? 강수. 자, 강수가 일어나는 곳은 강수가 잘 일어나려면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상승해서 구름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아직도 그 틀리는 친구가 있어. 봉? 네. 자, 그럼 갑시다. 자, 물이 줄어드는 과정. 자, 이거는 증발 그리고 아까 결빙이 있었습니다. 빙하가 자, 어쨌거나 바닷물이 어는 것. 근데 바닷물이 얼 때 속에 있는 염류가 같이 얼어 안 얼어?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만 빠져나가는 거지. 됐나? 물이 얼으면 될 거니까. 자, 반대로 물이 늘어나는 건 강수 그리고 결빙 반대가 해빙. 또 뭐 있죠? 강물 짜 안 짜? 안 짠데 결과적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지? 바다로 가죠? 담수의 유입. 근데 담수는 하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의미합니다. 참고로 지하수 같은 경우에 하천수보다 월등 양이 많은데 지하수가 가만히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걔들도 역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되더라. 자, 35조. 자, 전세계 평균, 자, 해수, 염분값은 평균은 35. 일단 평균값 알고 있으면 좋아.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일단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높다 낮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평균은 35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비라 했지만 실제 보면 이거는 각 바다마다 바닷물, 물의 유입과 유출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염분은 다 다릅니다. 염분은 다르지만 뭐는 같다? 염류들 간의 비는 같다 그 말입니다. 염분비라 했지만 염분의 비가 아니라 염류들 간의 상호 간 비, 이들의 비는 일정하다. 자, 염류들 상호 비율이 일정한 이유는 끊임없이 해수가 순환되기 때문이죠. 섞이고 있기 때문이지. 자,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은 같은 거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염분이 높은 거고 물이 많이 유입되면 염분이 낮은 거고 그 차이지 그들의 비율은 같다는 것. 네. 자, 표층 염분의 분포.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할게. 하지 말자. 요거만 씁시다. 쏘리. 자, 표층 염분의 분포는 가장 영향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증발과 강수잖아, 맞지? 아까 결빙과 해빙 했지만 걔들은 아주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증발과 강수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건데 염분과 증발은 비례관계, 염분과 강수는 반비례관계. 그러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면 결과적으로 염분에 비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것만 좀 씁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압대가 만들어지는 곳,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 곳은 0도 부근과 60도 부근. 여기는 저기압대 상승기류 있을 거니까 구름 많이 만들고 강수 많겠지? 근데 반대로 30도 부근은 무슨 기압? 고기압. 참고로 고기압은 하강기류. 하강만 하면 있던 구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증발이 많았던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여기 왼쪽이 염분의 그래프고 오른쪽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래프입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 않아, 맞지?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위도 30도는 당연히 염분 높죠. 증발 많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런데 극부근은 염분이 높아나자.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현재 염분값이 아래쪽에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극부근의 염분이 낮은 이유는 여기 뭐 강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지역은 온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증발 자체가 잘 안 일어나지. 그래서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북극과 남극 두 개 지역 봤을 때 남극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다가 일정 값을 유지합니다. 근데
북극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지. 왜 그런 거였지? 두 가지 이유가 담수의 유입. 왜냐면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대륙이 어디가 많습니까? 북반구가.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 대륙으로부터 담수의 유입이 북극 부분이 많겠지. 그걸 말하는 거고. 또 하나 뭐 있었죠? 남극 주변 돌고 있는 것? 남극 순환류. 그래 서풍피류도 있죠. 같은 말이지. 이 흐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현재 안쪽과 바깥쪽에 서로 물질 교환, 해수의 교환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 갇혀 있기 때문에 역시 염분이 높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극 순환류가 강하기 때문에 혼합을 차단한다. 어렵게 물으면 이것도 제시할 수 있지만. 자, 이제 밀도. 자, 밀도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 있습니까? 수온, 염분, 수압도 있지만 압력. 자, 압력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수온과 염분이 밀도에 영향 주는 거고. 자, 밀도가 높아지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자, 염분은 높아야 되고. 자,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이 무겁고 그냥 물보다는 소금물이 더 무겁잖아, 맞지? 자, 그래 당연히 압력은 높을수록 밀도는 커지겠죠? 누를 거니까 밀집된 정도가 커지겠지. 자,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수온이었습니다. 자, 근데 밀도 같은 경우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pS도. 수온, 염분도가 나오잖아, 맞지? 이거 문제 나오기 좋지. 자, 확인해 볼게. 자, 이건 굳이 할 필요 없고, 이건 알잖아,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온과 밀도가 거의 반비례 관계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 자, 수온, 염분도 이게 잘 나오잖아, 맞지? 이것도 자료 있으니까 따로 하지 말자. 참고로 밀도. 자, 수온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게 되는 거였죠? 맞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밀도가 같은 등 밀도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수온과 염분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밀도는 같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A와 B는 서로 수온과 염분 값이 다르지만 지금 밀도 값이 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A와 B를 합쳤을 때, 혼합했을 때 밀도 변화 있다, 없다? 있다. 밀도 증가, 감소? 증가. 맞지? 만약에 동일한 양을 섞었다면 당연히 수온도 딱 중간, 염분값도 딱 중간이겠지? 양이 동일하다면? 그래서 A와 B의 딱 중간 지점이 여기가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어쨌거나 A와 B는 1.027인데 이거보다 아래쪽이 되는 거잖아. 그럼 밀도값이 1.027보다는 크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 A양이 B양보다 더 많다. 그러면 혼합됐을 때 A쪽이 좀 치우치겠죠. 만약 B양이 더 많으면 어쨌거나 B쪽으로 좀 치우치겠지.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 다 1.027보다는 아래쪽. 밀도는 증가. 됐지? 참고로 밀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두 개를 합쳤을 때, 섞었을 때 물입자 사이에 빈 공간, 그 사이에 다른 염류 입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질량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질량은 안 변하죠. 그럼 뭐가 줄어든단 말이야? 부피가 조금 준다 그 말이지. 물입자 사이에 물질들이 들어갈 거니까. 됐나? 그런 개념이지? 자, 넘어갈게. 자, 해수 용존기체 마지막입니다. 자, 용존기체 하면 뭐뭐 다루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자, 기체들은 차가운 물이 잘 녹아, 따뜻한 물이 잘 녹아. 차가운 물이 잘 녹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지? 자, 갑시다. 자, 용존기체는 수온과 염분, 압력. 압력 계속 나오지만 압력은 무시해도 됩니다. 자,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용존기체 용해도가 높으려면, 잘 녹으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낮아야 되지. 왜냐하면 기체 역시 물입자 사이에 빈 공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염분이 낮아야지만이 빈자리가 많은 거고 녹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 중에 가장 큰 영향도 역시 수온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는 있으니까 자, 오른쪽 설명 조금만 하고 끝낼게. 자, 표층. 참고로 다시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더 물에 잘 녹죠? 이산화탄소지? 지금 두 개 그래프를 겹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수치가 44, 46, 48로 크잖아, 맞지? 원래 저 오른쪽에 있는 애를 떼가지고 와서 두 개를 겹쳐놓은 거지. 자, 갑시다. 표층에 산소가 어때? 풍부하죠. 다른 깊이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광합성. 빛은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표층분에 많이 모여있고 빛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많은 광합성을 할 거니까 산소 많이 만들어내겠지? CO2는 흡수해서 제거하겠지? 자, 그리고
우리 대기에 산소 많습니까? 몇 프로? 21% 있잖아, 맞지? 그래서 대기로부터 녹아 들어가는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로부터 용해돼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광합성, 이 두 가지 때문에 표층 부근에는 산소가 많고 CO2는 적더라. 표층 부근에. 뭐 이걸 가장 많이 묻잖아, 맞지? 자, 그리고 깊이가 깊어지면 더 이상 빛은 깊숙이 안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면 광합성은 없을 거고. 근데 생물은 살아 안 살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호흡을 하겠죠. 산소를 소모하고 CO2를 방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죽을 때 그들이 분해가 되잖아, 맞지? 이런 유기물들이 분해될 때 산소를 소모하죠. 또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호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자, O2를 소모하고 CO2를 생성하기 때문에 점차 산소는 줄고 CO2는 많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가집니다. 자, 제일 마지막 심해층. 여기서 산소 그래프는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그래프는 산소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아까 심해층은 어디서 왔다? 극부근, 표층부근, 고위도 표층수. 어쩌나 표층수란 말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럼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현재 산소가 풍부하다 그 말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위도별 연직 수온 분포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왼쪽이나 오른쪽 그림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 해수의 연직 혼합이 가장 활발한 곳은 저위도 해역이다. 연직 혼합. 같은 말로 수직 혼합, 대류, 불안정 다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연직 혼합이 잘 일어난단 말은 위아래가 밀도차가 현재 크지 않단 말이잖아, 맞지? 근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의 수온 차이가 크지? 수온 변화 크다 말은 밀도 변화 크다. 밀도 차이가 크다. 안정, 불안정? 가장 안정하다, 안정한 층이라고 그랬죠? 안정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아래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밀도 변화 클 거니까, 현재 밀도차 클 거니까 가장 안정. 자, 바람에 의한 혼합. 자, 이거는 뭘 보면 되는 겁니까? 혼합층의 두께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혼합층 두께를 보게 되면 가장 두꺼운 것은 어디? 중위도가 되는 거죠. 중위도. 참고로 고위도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아니잖아, 맞지? 찬 대기에 의해서 냉각에 의해서 혼합이 되는 거였잖아. 다른 의미잖아. 그래서 바람이 강한 곳은 중위도. 자, 해수 표면에 입사하는 일자량. 자, 일자량이 가장 많단 말은 그만큼 표면의 온도가 높다 그 말이죠. 그럼 표면 온도 높은 곳은 저위도가 되겠지. 맞지? 뭐 이건 우리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표면해수와 심해수 밀도 차이 가장 작은 곳은 고위도. 자, 고위도 같은 경우에 밀도에 가장 영향 많이 주는 게 누구라 그랬죠? 수온이라 그랬지? 근데 고위도는 위와 아래가 수온이 비슷할 거니까 밀도차 그만큼 적다 그 말이지. 같이 넘어갈게. 자, 4번. 자, 깊이에 따른 수온과 밀도 쭉 나와 있고, 자, 기억. 표층 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 참고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일자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도 낮아지게 되는 거지. 틀렸고. 니은 수온 약층에서 깊이에 따른 밀도 차이가 크다. 자, 참고로 수온과 밀도의 가장 큰 영향 중에 수온이라고 그랬지? 그럼 수온 변화가 지금 수온 약층 크기 때문에 밀도 변화 크게 나타나는 곳이잖아. 틀렸고, 자, 맞고. 자, 디귿. 북극 해역의 해수 밀도가 수온 영향 크다. 자, 만약 북극 해역의 수온이 영향이 컸다라면 원래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반비례되는 관계가 잘 나타났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지. 참고로 고위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염분이 낮다 그랬죠. 염분 낮은 이유 특히 증발량이 적기 때문인데 특히 북반구 북극 부근에는 이유가 뭐였죠?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맞지?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에는 순환유가 강하기 때문에 순환 자체 잘 안 되는 거였지. 자, 어쨌거나 북극 해역에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염분이 낮다. 그래서 염분의 영향이 크다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일단 5번. 자, 한번 봐봐. 자, 5번에 보게 되면 자, 수온 약층이 혼합층보다 두껍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직 구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고 혼합층은 표층의 온도가 일정한 층이지. 자, 지금 자, 세로축이 온도인데 자, 0m부터 시작할 거니까 0에서 100m까지는 세로축의 변화가 없잖아.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지.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0에서 100m까지 그 말이지. 자, 근데 100m부터
300m까지 온도가 쭉 내려갔잖아. 이제 보면 15에서 5도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많이 변했지? 그 말은 여기가 수온 약층. 그러면 수온 약층은 현재 보면 100에서 300이니까 수온 약층이 더 두껍겠지?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층들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그게 되겠지? 자, 수심에 따른 염분의 변화. 자, 봐. 수심이 변할 건데 염분이란 것은 가로축이죠. 그러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가로의 변화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표층 부근에서 가장 크다. 표층 부근에 0에서 100m까지 일단 100m씩 끊었으니까 100m, 100m, 100m 변할 때마다 가로축의 변화가 누가 심하냐 이걸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0에서 100, 100에서 200, 200, 300 쭉 갔을 때 가장 크게 변하는 건 0에서 100m 맞습니까? 참고로 0에서 100m까지는 이만큼 가로축이 변했어. 가로축이 염분이니까. 다른 애들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 맞지? 됐나?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진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용어야 알겠지? 자, 수심 200m 부근에서는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자, 200m 부근은 100에서 300까지는 온도가 급변하게 내려가는 거지. 자, 뭐 온도가 내려간단 말은 차가워지는 것, 무거워지는 거지. 무거운 게 아래쪽, 가벼운 게 위쪽. 안정, 불안정. 안정하죠.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고 위에 가벼운 게 있어. 잘 안 움직이지. 수온 약층은 안정하기 때문에 연직 혼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연직 혼합, 연직 운동. 수직 혼합, 수직 운동. 다 같은 말이지? 여긴 연직 운동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다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불안정이란 말과 다 동일한 말이지? 자, 볼게. 안정하지? 자, 300, 500m 구간에서는 해수의 밀도가 일정하다. 자, 300, 500. 만약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에 등밀도선이 있죠? 등밀도선이 있지? 이 선과 이 선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이 밀도가 일정한 거지. 맞나? 근데 지금 300에서 500까지 점차 이리 갔으니까 어쨌거나 밀도 작은 곳에서 밀도 큰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밀도가 변했단 말이죠.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9번 갑시다. 자,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자, 월이 쭉 나와 있고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쭉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갑시다. 자,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는 10도씨보다 크다. 자, 표층만 보면 되는 거지. 표층만. 됐나? 자, 그러면 온도 가장 높을 때가 얼마쯤 됩니까? 12 정도. 가장 낮을 때는 얼마야? 5와 6 사이죠? 맞지? 그러면 더 낮게 봐도 5라 칩시다. 가장 낮을 때가 5, 가장 높을 때가 12. 그러면 차이가 10을 넘어 안 넘어? 안 넘지. 이제 보면 12 이 정도 5라 둔다면 자, 10을 넘지 않는다는 것. 자, 수온 약층은 9월이 5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수온 약층의 뜻이 수온이 급변하는 수이지. 자, 그러면 5월과 9월. 자, 9월 봅시다. 자, 9월 달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히 변합니까? 온도 변하나? 변하지? 12, 11, 10, 9, 8, 7, 6. 온도가 급격히 변하지? 근데 5월 봅시다. 5월 갔더니 6에서 7도 사이였는데 가봤자 이제 6도, 이제 5도. 온도 변화 심하지 않지? 됩니까? 그대로 따라 내려가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수온 약층은 당연히 그러면 9월 달에 발달할 것이다. 수온 약층 뜻이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이니까. 자, 6도씨 등온 수온, 자, 등수온선은 5월이 11월보다 깊은 곳에. 이거 그대로 또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1월. 11월은 아까 6월은 6도 여기죠? 자, 지금 또 11월 봅시다. 11월은 6도선이 여기지? 11월 그대로 내려가고 5월 그대로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럼 현재 11월 달이 더 깊은 곳에 있죠? 이 자료 해석이야. 됐지? 근데 기본적으로 뭐 혼합층이나 수온약층 뜻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10번.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 수심에 따라 측정 수온과 염분 자 나타냈습니다. 자, 이 해역의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 시기에 자, 태양 복사 에너지 햇빛이 언제 더 강하냐 그 말이지. 그럼 얘 뭐만 보면 됩니까? 표층의 온도만 보면 되는 거지. 0m의 온도 0m의 온도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25도에서 30도. 여기는 한 15도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가 따뜻할 시기다 그 말이지. 됐지? 그래서 현재 태양 복사 에너지는 A 시기가 많다는 것. 자, 두 개를 보면 될 것이다. 자, A 시기의 기억 구간에서의 밀도 변화는 여러분들 밀도 변화란 말은 여기 등 밀도선이 있지?
이걸 많이 넘나들면 밀도 변화 심한 거잖아. 맞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식 기억 구간에서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는 염분 영향. 자, 지금 이 밀도선들을 지나갈 건데, 밀도선을 지나갈 건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가로로 움직였어? 세로로 움직였어? 세로로 움직였어. 세로축이 뭔데? 수온. 그러면 수온 변화에서 나타났다. 그 말이지? 그렇지? 자, 혼합층의 두께는 A보다 B식의 두껍다. 혼합층은 표층 부분의 수온이 일정한 층이지. 자, 여기는 0에서 15m까지 온도가 변화 안 되네? A식이는 0에서 15m까지 온도가 변하지. 혼합층을 찾기 좀 어렵지? 맞나? 자, 근데 여기는 자, 혼합층은 말 그대로 깊이가 깊어져도 온도가 일정하다. 세로축이 일정하다. 일단 그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자, B식을 보게 되면 0에서 15m 더 가더라도 온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참고로 0에서 15m까지 다 온도 똑같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0에서 15m까지는 다 혼합층이 속한다. 그 말이지. 여긴 계속 변했는데. 됐지? 자, 그러면 A보다 B식이 두껍다? 아니지. A식이 더, 자, 그래. B식이 더 두껍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마지막. 자, 11번. 자, 여러분 봐봐. 여기에 좀 A, 자, A와 기억 니은되어 있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역 A, B, C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위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지? 고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잖아. 그럼 가장 온도 낮은 건 B지. 자, 온도가 누굽니까? 세로축이지? 그러면 온도 가장 낮은 건 B. 누구다? 니은. 됐죠? 자, 근데 A와 C는 거의 비슷한 위도니까 온도 똑같겠지? 그래서 두 개가 온도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지. 됐나? 근데 서해와 동해 중에 어디가 더 염분이 낮다? 서해. 맞습니까? 서해가 더 염분이 낮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태백산맥 동쪽이 높고 대부분의 하천수가 한강 이렇게 많은 뭐 영산강에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 맞지?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수가 서해나 남해로 가지.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잖아.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대한 땅덩어리 중국에서 많은 하천수들이 나오겠죠? 하천수들이 나오지? 그래서 서해 염분은 높다 낮다? 낮다. 그러면 A와 C는 비슷한 위도니까 온도는 비슷해. 근데 A가 월등히 염분이 낮겠지. 염분이 낮단 말은 어느 쪽에 있다? 왼쪽. A. A. 일단 뭐 벌써 표기가 돼 있네. 됩니까? 됐지? 그러면 나머지 기억, 니은 다 정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이 누구다? 온도는 높고 염분은 좀 높은 것? 그래,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정하면, 자, 담수 유입도 있고 좀 더 고위도라는 것 결정하면 일단 니은이 B, 자, 기억이 C라는 것 결정했다. 됐지? 자, 니은은 B 맞고 해수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A, C. 밀도 누가 더 큽니까? C가 더 크죠? 근데 이거는 볼 필요도 없지. A가 가장 밀도가 낮은 놈이잖아. 뭐 C가 이게 되든 이게 되든 상관없는 거지. 자, BC의 해수 밀도 차이는 수온보다는 염분. 자, BC는 어쨌든 이 두 개가 BC일 건데 맞지? 이것도 뭐 볼 필요도 없었네. 어쨌든 두 개는 좀 염분은 똑같죠? 염분 똑같은데 세로가 다를 거니까 수온이 달랐겠지? 그래서 수온보다 염분 영향이 더 크다? 틀렸지. 이제 세로가 다르기 때문에 수온 영향이 컸다 그 말이지.
자, 13번. 자, 가나 어느 시기 우리나라 주변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나와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 관측한 것이다. 지금 수온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봐봐. 온도가 지금 24도, 26도 막 이렇잖아, 맞지? 이건 언제겠어? 여름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봐. 우리 나중에 우리 뭐 부산 쪽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때 보면 상대 온도가 겨울 되면 영하에 가까운 온도를 가질 거잖아. 실제 바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비열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지만 온도가 일반적으로 한 2도에서 12도 정도 됩니다. 겨울 되면. 일단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딱 온도만 보더라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이 가능하잖아, 맞지? 자, 이게 실제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값을 보게 되면 저 뭐 북한 올라가지고 한 2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 해역의 담수 유입. 담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염분이 낮아진다. 그래서 A 해역, 지금 염분 보게 되면 A 해역의 다른 게보다 실제 월등히 낮잖아, 맞지? 바로 무슨 강? 큰 강? 뭐 있죠? 중국. 양쯔강 있지?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표층해수 밀도 A 해역, B 해역보다 크다. 표층해수의 밀도 A와 B를 비교하면 자,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 있죠? 수온과 염분. 자, A가 B보다 수온이 높지. 염분은 낮지. 수온은 높고 염분은 낮아. 당연히 밀도는 작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A 해역이 자, 참고로 A가 더 고온이고 더 저염분이기 때문에 밀도가 더 작다 그 말이죠. 됐나? 어려운 거 아니지? 넘어갈게. 자, 14번. 자,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 쭉 나와 있는데 수온과 염분도의 A와 B,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일 건데 자, 기역과 니은 당장 A와 B 여러분들 고緯도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참고로 지역마다 염분 차이를 우리 찾기 좀 어렵잖아, 맞지? 자, 그런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 위로 갈수록 온도는 분명히 내려가게 될 거야. 온도 변화 좀 심하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A가 온도가 낮을 거기 때문에 나에서 세로축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바로 니은이 A, 기억이 B가 된다. 그 말이지? 자, 일단 A, B를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A와 B가 구분됐기 때문에 염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염분은 가로축이죠? 좀 더 왼쪽에 있는 게 A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더 염분이 낮다는 거. 자, 기억, 니은, 해수 만나면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니은이 더 큰 거지? 등 밀도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니은이 A가 더 밀도가 크다. 그러면 니은 기억 만나게 되면 니은이 아래쪽, 기억이 위쪽. 자, 여름에는 비해수 밀도가 나에서보다 감소할 것이다. 자, 비해수. 어쩌면 여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수온이 올라가고 염분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염분은 줄어들지. 왜 그렇지? 염분은 왜 줄어듭니까? 강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름에 강수 많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더라. 자, 됐습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수온과 강수가 증가할 거니까 현재 밀도는 작아질 것이다.
자, 16번. 자, 16번도 나와 있는 대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해수면. 자, 해수면이라 그랬어. 딴 거 보지 말고 해수면의 염분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염분이 지금 가가 될 거잖아? 해수면이니까 위쪽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월 거와 그리고 나와 있는 게 9월 거. 9월. 됐나? 자, 보면 한 34.2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한 32, 33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2월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수온의 연교차. 자, 0m와 80m. 그러면 수온이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 차이를 보면 되는 거지. 자, 역시 마찬가지. 수온은 나가 될 거니까, 자, 가장 낮을 때가 지금 2, 3월 이때가 되겠죠? 자, 가장 높을 때가, 자, 이때가 되겠지? 자, 보면 현재 대략된 값이 10에서 12, 한 24 이상 좀 됩니다. 됐지? 일단 그리고 80. 그러면 80이라는 깊이에 대해서 봐야지. 80 깊이만. 자, 그러면 가장 낮을 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낮을 때가? 8. 이게 가장 낮죠? 됐지? 자, 높을 때는? 보면 이쪽이 더 높지? 뭐 14에서 한 16 정도 될 거잖아, 맞지? 됐나? 그러면 차이가 얼마쯤 된단 말이야? 6 정도가 되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해수면 쪽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이야. 그리고 깊은 곳일수록 햇빛이 많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지. 여름에 햇빛이 강한데 겨울엔 약한데 그 차이가 거의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깊이 0에서 29간 해수의 평균 밀도. 자, 3월 8월 밀도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0, 40, 80, 120 나와 있잖아? 그러면 20이란 말이 거의 표층부근이라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럼 이 표층부근 봤을 때 자, 표층부근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수온과 염분을 봐야 되겠지? 자, 수온은 어떻습니까? 3월과 8월 보면 3월이 염분은 자, 8월보다 3월이 염분이 더 크죠? 자, 수온은 더 낮지. 그래서 3월이 염분도 높고 수온은 낮지. 밀도가 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3월이 더 크단 말이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야. 자, A, B, 자, 고위도 해역에 A식이, B식이 각각 측정한 50에서 500m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갑시다. A식이 깊이 증가할수록 밀도는 증가한다. 자, 여러분들, 자, 깊이 증가하는 것. 여러분들 표층이 볼게. 50에서 500 중에 누가 아래에 있는 거야? 500이. 밀도 더 크겠죠? 밀도 크니까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밀도 작은 게 이게 표층 부근이라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표층에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밀도 커지고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밀도 증가한단 말 맞을 거고. 자, 50m 깊이에서 산소 용해도는 A시기, B시기보다 높다. 자, 50m는 어디라고? 표층부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용해도가 높으려면 수온과 염분이 낮을수록 잔로가 들잖아? 자, 그러면 50m는 밀도가 최저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일 끝에. 됐지? 자, 그러면 B시기와 비교를 하면 누가 더 수온이 낮습니까? A가 더 낮지? 염분도 더 낮지? 그래서 A가 수온도 낮고 염분도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나? 자, 유입된 담수의 양은 A시기, B시기. 다 담수가 들어오게 되면 염분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두 개 비교했을 때 지금 같은 시기, 자, 같은 지역의 동일한, 자, 시기만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러면 누가 더 담수 유입 많다? A가 많은 거지. 그 담수 유입됨으로써 염분이 낮아진 거니까. 됐지? 자, 19번. 자, 지금 중심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밀도 큰 게 일단 볼게. 중심저. 가장 위가 중, 그 다음 심층수 제일 아래쪽이 저층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단 말은 밀도 가장 작은 거고 제일 밑에 있단 말은 밀도 가장 큰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가장 밀도 큰 게 누굽니까? 디귿이 되겠지? 이 선에 걸쳐 있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이 중층수, 니은이 심층수, 그리고 디귿이 저층수다. 조심할 게 니은과 디귿, 심층수와 저층수를 봤을 때 오히려 염분 높은 것은 심층수죠. 근데 저층수가 가장 밀도 크다 그랬는데 염분은 낮지만 수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가장 밀도 큰 거였지? 그걸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요거 누군지 각각이 누군지 잘 묻잖아, 맞지?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기억은 남극 저층수, 아니지 중층수라 그랬습니다. 자, A의 3000m 깊이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한다. 자, A의 3000m. 자, 지금 수온과 염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대로 자료 해석입니다. 그러면 3.1 정도, 그리고 34.9. 그러면 이 위치. 그럼 니은에 걸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심층수. 맞다. 자, 위도 A가 B보다 낮다. A와 B. 여러분들 당장 위도를 물어봤다면 어떤 차이가 큽니까? 수온. 지금 A와 B를 봤을 때 수온이 지금 B가 더 낮잖아, 맞지? 좀 더 고위도에 있다 그 말이지. 됐죠? 참고로 이들 위치를 좀 다 잡아보게 되면 참고로 거의 0도씨고 34.7, 6 정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위치를 좀 표현해보면 이건 지금 디귿에 위치하게 됩니다. B는. 그래서 얘는 지금 저충수랑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나머지들도 위치를 좀 잡아보게 되면 1000m 같은 경우에 수심이 얕은 1000m 같은 경우에 이게 중충수잖아. 그래서 역시 기억이 중충수 니은 여러분들 한 3000m 지금 아까 요거 심층수랑 아까 위치 찾았잖아, 맞지? 세 가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20번. 자, 수온과 염분. 자, A 구간은 혼합층이다. 혼합층은 뭐죠? 제일 위쪽으로 수온이 일정하지, 맞지? 그러면 수온이 일정하단 말은 세로축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근데 지금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그 말은 잘 발달하지 못한 거지. 틀렸습니다. 자, B 구간에서 해수의 연직혼합 또는 수직혼합, 불안정, 대류 다 동일한 의미라 그랬지? 자, 근데 B 구간은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뭐가 변하고 있습니까? 염분도 변하지만 수온이 많이 변하고 있지. 수온이 급변하는 층 무슨 층?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은 안정, 불안정? 안정. 위에는 따뜻해서 가볍고 아래는 차가워서 무겁고 안정. 그러면 연직혼합 잘 안 일어나겠죠? 자, 깊이에 따른 수온 평균 변화. 자, 수온 변화를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세로축을 바로 볼 게 아니라 깊이에 따른 변화를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 길이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수온 변화, 지금 깊이 변화가 481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온이 변했습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550에서 1800이니까 한 1250 정도 변했어. 근데 온도 변화는 한 6밖에 안 돼. 그러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B가 큽니까? C가 큽니까? B가 훨씬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지? 됐지? 그대로 자료를 잘 해석하셔야 돼. 자, 21번. 자, 수능 문제야. 작년. 자, 북대서양 AB 위치 나와 있고, 자, 각각 시기 측정은 물리량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물리량은 수온과 용존 산소량.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모습을 띌 수 있는 게 바로 수온이잖아, 맞지? 수온은 원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변화를 가질 거잖아.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온 변화 모습 가지는 게 바로 기억이 되겠죠. 지금 나나 다나 이런 식의 변화. 그러면 바로 기억이 수온인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니은이 뭐다? 나머지 용존산소량이 될 것이다. 됐지? 그래서 일단 기억과 니은이 각각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는 A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적도 부분에서 고緯도로 감에 따라서 수온이 높아지게 될 거잖아, 맞지? 자, 지금 나와 다를 봤을 때 수온이 높은 게 누굽니까? 다가 더 수온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다가 좀 더 저위도 B가 될 것이고 나가 좀 더 고위도인 A가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구분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나는 A 맞고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A가 B. 일단 A와 B가 결정됐기 때문에 용존산소량 니은. 표층 부분이라 했으니까 표층만 모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건 나가 되겠지. 그래서 용존산소량 표층에서 용존산소량 많은 것은 나 A가 될 것이다. 자, 수온약층은 A가 B보다 뚜렷하다. 자, 수온약층이 뚜렷하다 말은 무슨 말이라고? 온도차가 수온 변화가 크다 그 말이지. 자, 가로축의 변화, 수온 변화 큰 것 누굽니까? 현재 보면 다가 더 가로축의 변화가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다가 수온약층이 더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됐지?